단원 제목이 이제 도형의 방정식이에요. 도형의 방정식. 뭐냐면은 얘들아 여기 봐봐라. 이런 도형이 있는 거야. 이거 뭐라고 불러? 우리가 삼각형이라고 부르지. 그쵸? 삼각형, 이런 도형들을 좌표 평면 위에다 이렇게 올릴 거예요, 이제부터. 좌표 평면 위에 올려놓으면은 도형의 분석이 조금 귀찮긴 하지만 굉장히 깔끔해지거든? 뭐 예를 들면 이 꼭지점의 위치를 우리가 쓸 수 있다고. 1,1 이런 식으로. 이런 꼭지점의 위치를 우리가 쓸 수 있다고요. 뭐 예를 들면 7,1 이런 식으로. 이런 꼭지점의 위치를 우리가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뭐 5,4 이런 식으로. 알겠어? 그러면은 얘가 어디야? 라고 물어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저기요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데 얘가 어디야? 라고 물어보면 이젠 위치를 대답할 수 있는 거지. 알겠어요? 뭔가 이 삼각형의 무게 중심 같은 것도 위치를 구해줄 수가 있어. 그래서 도형의 분석에 있어서 이런 애들을 좌표 평면에 올려놓으면은 도형 분석이 훨씬 더 간결해지는 장점이 있는 거야. 됐죠? 그러면 좌표 평면에서 도형을 분석하기 위해 첫 번째 개념,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걸 보여볼게요. 너 뭐해? 이렇게 바빠 보이냐? 자, 여기 봐봐. 여기 1좌표계가 있어요. 1좌표계는 두 점의 위치를 표현할 때 좌표값이 이렇게 하나만 있어도 돼. 그쵸? 그럼 이 3분 A, B의 길이를 구하겠다 하면 점 B의 좌표 값에서 점 A의 좌표 값을 빼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 얘가 5고 얘가 1이면 길이는 4가 되겠지. 그치? 근데 이제 문제가 나와가지고 누가 더 오른쪽에 있는지 모르실 때는 차를 구해서 절대값을 다시면 됩니다. 자, 여기다 이제 체크 하나 해주시고. 여러분 제가 노트 2권 챙겨오라 그랬는데 챙겨왔어요? 오, 인션이 웬일이야? 한 권은 연습장으로 쓰시면 되고 한 권은 이론 노트로 쓰시면 돼요. 이론 노트라는 건 제가 추가해드리는 이론들을 모으시는 노트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1좌표계만 다루진 않아. X축, Y축을 수직으로 놓고 우리가 이런 좌표 평면을 다루잖아. 좌표 평면 위에 있는 점들은 위치를 나타낼 때 X 좌표값이랑 Y 좌표값 두 개가 필요해요. 예를 들면 이 점 A의 좌표를 나타낼 때 X 좌표랑 Y 좌표 두 개가 필요한 거잖아. 그 다음에 이 좌표 평면 위에 있는 점 B의 위치를 표현하려고 해도 나는 X 좌표값과 Y 좌표값 두 개가 필요한 거잖아요. 맞죠? 이때 선분 A, B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 거냐? 사실 얘가 이제 메인이라고 볼 수 있지. 자,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하는 거거든. 잘 봐요. 점 A에서 X축에 평행한 선 하나, 그다음 점 B에서 Y축에 평행한 선을 하나 그려주면 직각삼각형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우리는 이 밑변의 길이를 아까 위에서 배웠던 지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x2 마이너스 x1. 그쵸? 그 다음에 너 뭐해? 그 다음 높이의 길이를 y2 마이너스 y1으로 계산하실 수가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때 배우셨던 피타고라스 정리 기억하죠? 이 빗변의 길이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밑변 제곱 더하기 높이 제곱 더해가지고 루트 씌우면 되지. 자, 이렇게. 알죠? 그죠? 여기 3, 4, 9, x면 x 구하는 공식 이거지? 그치?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다 체크하자.
이게 방향 자체는 길이로 나와야 되니까 보통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고 위에서 아래를 빼라고 이제 강조하는데 사실 제곱할 거라서 빼는 방향이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어차피 제곱하면 양수도 음수도 다 양수가 돼버리니까. 됐어? 자, 밑에 문제 보자. 자, 5번 보시면 좌표값 하나로 점의 위치가 표현되어 있다 하면 1좌표계에 있는 두 개의 점이란 뜻이야. 자, 5점은 0이라고 써져 있으니까 이런데 A점은 마이너스 3이라고 써져 있으니까 이런 데죠. 그럼 선분 OA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점 O의 좌표값에서 점 A의 좌표값을 빼시는 거야. 너무 쉽죠? 예지 어서 와. 예지야, 너 뒤에 책 한 권씩 갖고 앉아. 베이직센하고 마프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9번 보시면 얘들아 봐봐. 이게 공부할 때 귀찮아도 이렇게 해야 되거든. 일단 뭐 공식으로서 AB 길이 구하는 거야 크게 어렵진 않은데, 자 보세요. X값 빼기 X값의 제곱, 그 다음에 Y값 빼기 Y값의 제곱이야. 자, 그럼 이게 플러스로 바뀌니까 9고요. 이쪽도 플러스로 바뀔 거니까 4가 되겠지. 답은 루트 13인데 이렇게 해놓고 이제 어떻게 푸셔야 되냐면은 단원 이름이 도형의 방정식이다 보니까 계속 그려가면서 문제를 좀 확인해야 돼. 내가 구한 건 뭐고 내가 쓴 식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계속 스스로 확인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 자,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이면 어디니? 이 점이죠. 나 마이너스 4, 1이면 어디예요? 2점이죠. 선분 A, B의 길이를 구하는 데 있어서 얘들아 직각삼각형을 하나 뜩 떠가지고 여기가 X값이 마이너스 7, 여기가 X값이 마이너스 4였으니까 밑변의 길이가 3이 되는 거고, 여기 Y값이 마이너스 1, 여기 Y값이 1이니까 높이값이 2가 되는 거고, 여기 있는 3과 2를 피타고라스를 써서 여기가 루트 13이 나온 겁니다. 아시겠죠? 자, 대수적인 느낌 주시고 이렇게 기하적인 느낌까지 주시면서 공부를 하는 거야. 됐죠? 좋아요. 개념 2번. 이 아니고 9쪽. 11번 봅시다. 자, 두 점 AB의 좌표와 선분 AB의 길이가 다음과 같을 때 실수 A의 값을 모두 구하는 문제야. 자, 하나의 좌표 값을 이용해서 두 점의 위치가 설명이 되어 있지. 이런 애들은 1좌표계에 있는 점들이라고. 자, 지금 점 B의 위치는 정점으로서 정해져 있으나 우리가 A의 위치를 결정해야 되는 문제 같아요. 자, 근데 AB의 길이를 6으로 준다 그랬으니까 점 A의 위치는 오른쪽으로 6만큼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6만큼 떨어져 있을 수도 있겠지. 맞아요? 맞죠? 그러면 8로부터 오른쪽으로 6만큼 떨어진 점의 좌표는 8에다가 6을 더해서 14라고 구해주시면 될 거고, 8에서 왼쪽으로 6만큼 떨어진 점의 좌표는 8에서 6을 덜어내서 2라고 구해주실 수 있겠죠. 그래서 A값은 2 또는 14인데요. 이렇게 기하적인 느낌을 한번 주시고 1좌표계에서 거리 구하는 공식도 한번 써보시는 겁니다. 절대값 좌표 빼기 좌표. 아시겠어요? 이게 6이 돼야 돼. 자, 절대값이 포함된 방정식을 푸셔야 되네. 절대값을 지우면 우변에 뭐가 생겨요? 풀마. 맞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8 넘겨주면 8
풀마 6 맞아요? 한 번 더 하시면 14고 한 번 빼시면 2가 되는 거 보실 수 있지. 됐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18번 보시죠. 자, 얘는요. 일단 문제 맨 위에 밑줄을 좀 그어봐. 자, X축 위의 점 밑줄. 밑줄 그었어요? 우리 X축 위에 있는 점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이런 점들. 높이가 없는 점으로서 Y 좌표값이 0이에요. 알겠죠? 여긴 모르니까 A. 되죠? 다음 두 점 A, B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의 점이라 함은 내가 찾고 싶은 점을 P라고 했을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 아시겠어? A랑 떨어진 거리랑 B랑 떨어진 거리랑 같게. 아시겠죠? 자, AP 길이는 어떻게 찾으면 돼요? 오늘 배운 공식을 쓰시면 되겠지. 갑니다. X값 빼기 X값의 제곱. 그 다음 Y값 빼기 Y값의 제곱. 자, 그 다음 X값 빼기 X값의 제곱. 그 다음 Y값 빼기 Y값의 제곱. 자, 양변을 제곱하게 되면 루트를 없앨 수 있겠죠. 제곱하면서 루트 안쪽은 전개해 볼게요. 자, 그러면 A제곱은 지워지고 마이너스 4A가 넘어와서 플러스 4A가 되니까 2A. 1이 넘어가서 28로 만들어버리겠네. 그럼 A는 몇이야? 14. 내가 찾고 싶은 점이 14,0이었어. 아시겠어요? 이런 거 끝내시면 안 되고 확인해야 돼. 확인. 얘네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고 내가 구한 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림으로 확인하시는 거야. 자, 1,0이면 여기고요. 그 다음에 2,5면 이제 여기거든. 근데 이 A, B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를 딱 찾았더니 그 P가 14,0이 된 거잖아. 맞죠? 이렇게 길이가 같아진다라는 얘기인가 봐. 아시겠어요? 이런 점을 우리가 찾은 거야, 지금. 돼요? 귀찮겠지만 특히 우리 인시연이 이렇게 풀고 땡 하면 안 되고 귀찮아도 이렇게 그려봐야 돼. 안 그러면 늘진 않아요, 이 단어는. 단원컨대 여러분, 요새 수능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단원이라고 하면 난 이 단원이라고 생각해요. 이 단원을 잘 하셔야 돼요. 됐죠? 좋습니다. 자, 21번도 볼 건데요. 제가 어디다 밑줄 그을 것 같아요? 나는 이제 3교시째란 말이야. 근데 앞선 두 교시의 수업이 내가 진짜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힘들었는데 이제 좀 컨디션이 돌아오네. 내가 어디다 밑줄 그을 것 같아? 맞아요. Y축 위에 있는 점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가로 길이들이 없는 점으로서 X좌표값이 0입니다. 아시겠죠? 뭐 이런데 B라고 쓸게요. A라고 쓰셔도 되고. 밑줄 잘 그었어요? 그럼 또 갑시다. 두 점 A, B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Y축 위의 점 P라는 건 무슨 뜻이야? A, P, B, P 이런 뜻이야. 그럼 내가 이제 루트는 좀 생략해도 되나? 어차피 루트 달아봤자 제곱해서 지울 거니까. 갑시다. 0 빼기 1의 제곱, B 빼기 1의 제곱, 0 빼기 마이너스 4의 제곱,
그 다음 b-2의 제곱. 전개 쭉 가시면 1 더해서 2구 4, 16 더해서 20이죠. 자, b제곱 지워지고 마이너스 4b가 넘어오면 플러스 4b가 돼서 2b. 자, 2 넘어오면 20을 18로 만들겠지. 양변 2로 나눠주시면 b값이 나오고 내가 찾고 싶은 점이 0,9였구나 라는 걸 아시게 되고 이러고 끝내시면 안 된다 그랬죠? 확인합니다. 자, 여기가 점 A, 그 다음 점 B가 마이너스 4,2. 두 점 A, B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Y축 위의 점이 0,9라는 것은 기하적으로 이런 의미구나 라는 것까지 되죠? 수학 괜찮아? 오케이. 쉽지? 이해 잘 돼? 이해는 잘 되지? 뒤에 가면 엄청 어려워 이 단원이. 1단원이 제일 어려워요. 이 교육과정이 바뀌었잖아. 이게 원래 수학상 앞에 1학기 수학 맨 뒤에 있던 단원이거든? 얘가 진짜 어려운 단원이었어. 이제 뒤로 넘어와가지고 얘가 제일 어려운 단원이 앞에 배치되어 있는 거야. 자, 이제 넘기시면 여러분들 기본 핵심 유형이라고 나와요. 자, 이건 이제 여러분들 숙제가 되는 거고 12번은 같이 풉시다. 11쪽에 12번으로 오세요. 응? 내가 풀 건데. 내가 풀 건데. 책에다 안 풀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베이직스는 괜찮을 것 같고 마플 풀 때는 책에다 풀지 마. 자, 보세요. 자, 세 점 가지고 삼각형을 만든 다음에 그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인지 알아내는 유형이야. 이 삼각형의 정체를 찾기 위해서는 여러분 일단 세 변의 길이를 구해보는 게 정설이지. 근데 이제 계산도 조금 간결해지셔야 되는 거니까 제가 약간씩 암산을 좀 할게요. 자, 4 빼기 마이너스 1의 제곱, 3 빼기 마이너스 2의 제곱, 그리고 저는 보통 루트 밖으로 숫자를 꺼내지 않는 편입니다. 자, 다음 BC의 길이 5 빼기 4의 제곱, 그 다음에 1 빼기 3의 제곱, 자, 그 다음에 CA의 길이 5 빼기 마이너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1 빼기 마이너스 2의 제곱. 자, 대답해보세요. 가장 긴 변이 누굽니까? AB죠. 그럼 AB가 주인공이 되는 피타고라스 법칙 한번 써볼게. 피타고라스 법칙?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하니? A제곱은 B제곱 플러스 C제곱. 자, 좌변 우변 같아야 달라요. 같네? 그럼 직각삼각형이네. 별거 아니죠? 근데 여러분 직각삼각형을 작성하실 때는 빗변이 누구인지를 밝히시거나 90도인 각이 누군지를 밝혀야 돼. 지금 AB가 가장 기니까 AB가 빗변이겠지? 또는 A, B가 빗변이라 하면 우리가 반시계 방향으로 이제 꼭지점을 잡아주니까 누가 직각이에요? 각시가 직각이죠. 자, 이렇게 작성하셔야 돼요. 되겠죠? 이렇게 작성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피타고라스 정리 관련해서 여러분들 제가 테스트 한 번만 하죠. 자, 세 변이 3, 4, 5, 4, 5, 6, 3, 4, 6이 있어요. 삼각형 정체 찾는 거 한번 해봅시다. 자, 가장 긴 변이 주인공이 되도록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는 거야. 자, 얘는 25랑 9 플러스 16의 대소 비교를 해보시는 건데 같아요, 달라요? 같으니까 직각삼각형이야.
자, 여기선 가장 긴 변이 누구니? 6이죠. 36이랑 16 플러스 25를 해보시는 건데, 자, 누가 길어요? 왼쪽, 오른쪽. 오른쪽이 더 길죠? 오른쪽이 더 길죠? 오른쪽이 더 길죠? 그럼 이런 얘기야. 빗변이 좀 짧네? 맞아? 삼각형이 약간? 요런 느낌? 이런 삼각형 뭐라고 불러? 예각 삼각형이라고 부르죠. 맞아요? 자, 라스트. 36이 가장 긴 변이고, 9 플러스 16을 딱 했는데, 왼쪽이 길어요? 오른쪽이 길어요? 왼쪽이 길죠? 그럼 약간 빗변이 좀 더 긴 느낌. 약간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이거 무슨 삼각형이라고 불러? 둔각 삼각형. 좋아요. 잘 하시네. 승은 이해 잘 돼? 하나도 안 빠르죠? 그죠? 하나도 안 빠르지? 아니야? 내 착각인가? 아닐 거야. 자, 그 다음에 넘겨서 16번으로 오시죠. 여러분들 몇 살이죠? 17살이에요. 그죠? 아직까지 소 큐트한 나이란 말이야. 그래서 최소 최대 문제가 나오면 거의 2차식 밖에 안 나와요. 갑시다. 어디에 밑줄 그을 것 같아요? 으아! 그래가지고 이게 A 컴마형이야. 됐죠? 그 다음 선분길이라는 것은 원래 루트가 들어가야 되는데 얘네들이 제곱을 해놨으니까 어차피 루트는 사라질 거야. 그래서 루트를 안 쓸게요. 자, AP제곱이라는 건 A-5의 제곱 플러스 0 빼기 1의 제곱이겠지? 더하기 A 빼기 마이너스 3의 제곱 그 다음에 0 빼기 6의 제곱이죠. 의 최소값을 찾는 거야. 자, 암산을 조금만 할게요. 여기 플러스로 바뀔 거고 플러스로 바뀔 거니까 A제곱이 2A제곱을 만들 거고 여기 1차항이 10A, 6A가 만들어져서 16A가 나올 거고 여기 25, 1, 9, 36이 만들어져서 71이 만들어질 거예요. 오, 맞았어. 여기까지 되세요? 몇 차식이야? 2차식이네. 지금부터 얘를 FA로 보시는 거지. 맞아요? 저 2차식 최소값 찾는 건 이제 우리 선수입니다. 선수. 그죠? 이걸 막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뭐야, 이게. 이거 안 하죠, 이제. 너무 촌스럽지? 가자.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 딱 그려놓고 최소값을 원하는 거니까 꼭지점을 찾으시면 되는데 우리는 축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찾을 수 있어요. 몇? 마이너스 4. 그죠? 2a분의 마이너스 b. 오케이? 승은 이거 알아? 축 구하는 거. 얘가 근해 공식이잖아. 여기 2차 함수가 있으면 뭐 y 0 놓고 이제 x절편 찾을 때 근해 공식 오잖아. 그치? 맞아요? 요게 축이에요. 요게 축. 그 축 공식 2a분의 마이너스 b. 저기 서아야. 2a분의 마이너스 b. 2a분의 마이너스 b. 이렇게. 알겠어? 그리고 요 축값을 대입해 보면 있잖아. 이런 것도 관측돼. 시연아? 보고 있지? 마이너스 4를 넣어서 계산하다 보면은 16 곱하기 2여가지고 32고 신기하게 항상 요 2차항 값이랑 1차항 값이 부호가 반대고 2배야. 알겠어? 자, 이렇게 계산하시는 겁니다. 알겠죠?
얘들아, 진짜 이 2차식은 니네들이 어느 정도로 단련이 되어 있어야 되냐면, 그냥 이런 식 보이잖아? 이런 식 보이잖아? 최소값은 x에다 3 넣으면 돼. 그 정도로 단련이 돼 있어야 돼요. 아시겠어? 시연이 돼? 서아 괜찮겠어? 여기다 3 넣으면 그냥 최소값이야. 그 정도로 단련이 돼 있어야 돼. 쓸 거 쓰시고 개념 2번으로 갑시다. 나머지는 숙제고요. 13쪽 수직선 위의 선분의 내분점. 이 개념 2, 3번을 제가 연결해서 설명하고요. 문제같이 풀고 쉬는 시간 드릴 거야. 잊어도 돼요. 보자. 자, 일단 여러분 내분점이라는 것부터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P라 함은 선분 AB가 요래 있는데 A에서부터 출발해서 B까지 가는 도중에 A에서부터 출발해서 B까지 가는 도중에 이 선분을 M 대 N으로 자르는 점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요.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런 1좌표계에서 일단 점 B의 좌표와 점 A의 좌표와 내가 나누고 싶은 비율이 밝혀져 있으면 점 P의 좌표를 찾을 수 있는 공식이에요. 자, 증명할 겁니다. 증명할 거고요. 자, 요 내분, 시연이 이거 봐야 돼. 내분점 그 표현 관련해서 이 얘기 좀 잠깐 할게. 자, BA를 만약에 P 대 Q로 내분하는 점 P라고 하면 이게 수학은 결국 국제 공용어이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돼야 되거든. 그치? 문제랑 의사소통이 돼야 되고 수학하는 사람들끼리 의사소통이 돼야 돼. BA를 이라고 했지. 맞죠? 그럼 B에서 출발해서 A로 가는 거야. 알겠어? B에서 출발해서 A로 가는 도중에 P 대 Q로 나눠지는 어떤 점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느낌. 이렇게 찍으실 수 있어야 돼. 그래서 필기를 이렇게 합시다. 앞에 있는 점이 시작점이고요. 쓰세요. 이거 꼭 써놔요. 그 다음 뒤에 있는 점 B가 끝점이야. 이걸 써놓으십시오. 자, 이제 내분점 P의 좌표 X를 한번 구해볼게. 이게 이런 얘기 아닌가? AP 대 BP가 M 대 N 이런 얘기 아니에요? 맞죠? 당연히 이런 좌표들은 줄 거고 몇 대 몇으로 분할하는지도 줄 거고 구하고 싶은 건 X란 말이야. 그죠? 자, 그럼 AP 길이는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당연히 오른쪽 점 좌표에서 왼쪽 점 좌표를 뺨으로써 쓸 수 있겠지. X-X1. BP의 길이는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X2-X. 굿. 그러면 NX-NX1이 MX2-MX가 되겠네.
구하고 싶은 건 x니까 x끼리 모아야 돼. 여기는 마이너스 mx 보이니? 가지고 올 거야. 여기는 마이너스 nx1 보이세요? 넘길 거예요. 그 다음에 얘네가 덧셈이 가능하지. 이 상태로 1차 방정식 풀듯이 x의 개수로 양변을 나눠주면 전피의 x 좌표 찾는 공식이 됩니다. 자, 실전에서 이러고 있을 수는 없고요. 우리는 공식을 외워서 쓸 거야. 알겠어? 근데 봐봐. 이 공식은 절대 알파벳으로 외울 수는 없어. 어떤 느낌으로 사용되는지를 공부하셔야 돼. 잘 봐. 내분점 x는 일단 두 개의 b를 더 하시고요. 앞쪽에 있는 b랑 뒤쪽에 있는 점이 곱해지고 뒤쪽에 있는 b랑 앞쪽에 있는 점이 곱해져. 알겠어? 두 b를 이렇게 크로스해서 곱하시는 거야. 돼? 이거 이제 여러 번 그 예제들로 여러 번 사용하셔서 이제 자기만의 스타일로 외우시는 거야. 됐죠? 약간 그림처럼 약간 프린트 스크린샷 딱 찍듯이. 돼요? 됐죠? 근데 문제는 뭐다? 우리가 일좌표계만 있는 게 아니다. 일좌표계만 있는 게 아니잖아. 보세요. 자, 선분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P의 좌표를 찾아볼 겁니다. 아시겠죠? 자, A, P, B에서 X축에다가 수선을 내려요. 점, 점, 점. 아시겠어? 그럼 얘들아, 삼각형 닮음 성질에 의해 얘가 M 대 N이면 여기도 M 대 N이거든. 그럼 여기도 M 대 N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럼 내가 여기 X좌표를 X라고 쓴다면 이 X는 여기서 구한 식을 쓸 수 있지 않을까? 그쵸? M 플러스 N분의 MX2, NX1 이렇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원래 이렇게 1좌표계에서 증명된 공식이 2좌표계로 차원이 펌핑이 되고 나중에 공간좌표를 배우시면은 이제 공간까지 펌핑이 돼. A, P, B에서 Y축의 수선을 으악! 하고 내려주면 뭐 여기 좌표값을 Y라고 해보자고. 자, 이 M 대 N의 비율은 여기 있는 M 대 N 비율이랑도 같겠죠. 맞지? 너네 기억나?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닮음? 삼각형의 내부에다가 밑변이랑 평행한 선을 싹 그려주면 옆변끼리는 이런 게 되잖아. 그치? 기억나? 기억나? 그래서 여기도 M 대 N. 맞죠? 이렇게 휙 보면은 공식 적용이 되는 거지. M 플러스 N분의 휙 보면 MY2, NY1 이렇게. 그래서 봐봐. 공식을 적용할 때 나도 이제 실수를 자주 해서
이 문장을 잘 읽은 다음에 A점 밑에 M, B점 밑에 N 써놓고 공식을 조심히 쓰시는 편이에요. 갑니다. X좌표를 구할 때는 X좌표끼리, Y좌표를 구할 때는 Y좌표끼리 크로스를 하면 돼. 두 B를 더 해주시고. 자, 다시 뭐라고? X좌표를 구할 때는 X좌표끼리 MX2, NX1 이렇게요. Y좌표를 구할 때는 Y좌표끼리 MY2, NY1 이렇게. 되겠어? 별거 아니야. 쓰기에 좀 귀찮아서 그러지. 작년 6모 6월 모의고사 고3 애들 9번 문제 4분점 문제가 나왔는데 한 3명 틀린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공식을 까먹었어요. 그러고 와가지고 너무 아쉬운 일이죠. 자, 근데 여러분 이제 A, B의 중점이라는 것은 결국 M 대 N으로 나눌 때 1대 1로 나누면 중점이 되는 거거든? 그렇잖아. 중점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길이가 같아 버리니까 이게 1대 1인 거 아니니? 그쵸? 요 MN 자리에다가 1111, 1111을 넣어주시면 요 중점 찾는 공식이 만들어지는데 결국 이런 거야. X 좌표끼리 평균 내시고 Y 좌표끼리 평균 내시면 중점이 돼요. 됐죠? 중점은 진짜 별거 아니고. 자, 밑에 문제를 좀 보는데, 여기 공식에다 우리 별표 하나 치자. 자, 1번 보십니다. 1번이란다. 1번 맞는데? 저기 13쪽 1번이요, 미안. 자, 주어를 잘 보시고요. 시작점, 끝점 잘 관찰하시고 가는 거야. 자, P는 AB를 이라고 했어요. P는 AB를. 자, 그럼 봐봐. 얘가 메인 주인공인 거지. 이 친구가 시작점, 이 친구가 끝점. 그쵸? 자, 몇 대 몇이에요? 3대 1인 것 같죠? 자, 그 다음 8번 보십니다. 문제 맨 위를 좀 읽으셔야 되는데 A, B를 주어진 B로 내분하는 거야. 아시겠죠? 여러분 요 선분 이름이 되게 중요하다 그랬지. 선분 이름이 되게 중요한 거야. 자, 일단 공식 적용부터 M 대 N으로 두 B를 일단 더 하시고 1은 누구랑 곱해줘야 돼요? 끝. 2는 누구랑 곱해줘야 돼요? 6이랑. 계산하면 이제 3분의 9, 3인데 이렇게 끝내시면 안 되고 그려보셔야 돼. 자, 한 개의 좌표값을 이용해서 두 점의 위치가 설명됐다라는 건 1좌표계 위에 있는 점, A점은 6, 그 다음에 B점은 마이너스 3이래. 자, 그럼 대답 좀 해보자. 일단 지금 전체 선분 A, B의 길이가 몇이에요? 9 맞죠? 자, 그 다음에 A, B를 1대2로 내분하는 거니까 A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B까지 갔는데 1대2로 내분하는 거야. 이런 식이겠다. 맞아요? 맞죠? 자, 전체 길이 몇이었어?
9였지. 9를 1대 2로 비례배분해 주시려면 일단 3조각 내야겠죠. 맞죠? 9를 3조각 내면 한 조각에 몇이에요? 3. 그럼 이 길이가 3이고 이 길이가 6이란 얘기겠다. 그지? 맞죠? 그럼 6에서 3칸 왼쪽으로 자빠진 놈은 3. 요걸 찾으신 거야. 알겠죠? 그래서 B가 간단하고 그다음에 거리가 정수고 이래버리면은 그냥 그림으로 푸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데 이제 B가 복잡하거나 좌표값이 유리수로 돼 있으면 이제 공식을 쓰셔야겠지. 분수 같은 유리수로 돼 있으면. 이해돼? 오케이. 자, 넘기시면 이제 개념 3번 밑에는 이좌표계로 돼 있어요. 자, 제가 13번으로 풀겠습니다. 자, AB를 5대1로 내분하는 점 찾는 거니까 자, 일단 공식부터 가봅시다. 뭐 점 이름 굳이 없어도 되는데 그냥 내가 P라고 쓸게. 내분점 P라고 보통 많이 쓰거든. 자, 맨 처음에 두 B를 더하셔야겠지. 그 다음에 이제 크로스로 곱해주는 거야. 25 플러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0 플러스 1 곱하기 6. 자, 계산해 주시면 24를 6으로 나누는 거여서 4고요. 그 다음에 6을 6으로 나누는 거라서 1이고 이러고 문제를 끝내시는 게 아니고 그려요. 내가 구한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확인을 하시는 거야. 자, 지금 A점이 마이너스 1,6이야. 그 다음 B점이 5,0이라고? 그럼 선분 AB가 요래 생겼는데 내가 5대1 내분점을 열심히 찾았지. 그쵸? 그걸 구해보니까 얘가 와우 4,1이었구나 이런 뜻이에요. 되세요? 되죠? 좋습니다. 자, 여러분 16번 지금 한번 해보실래요? 고! 승환 잘하네. 글씨도 빠릿빠릿 잘 쓰네. 그렇지. 헷갈리지 이게. 방향이 좀 헷갈려. 혹시 두통약 있으세요? 두통약 없는데? 왜? 너 두통 있어 지금? 목이 너무 아파요. 얘 이제 좀 있으면 쉬는 시간이거든? 8층 가서 타이레놀 달라 그래. 8층에 있을 거야 아마. 자, 봅시다. 좀 실전 느낌을 좀 드릴게요. 자세히도 풀고 이게 결국 4로 마지막에 나눌 거잖아. 맞지?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9 플러스 A가 여기다 4배한 거야. 이렇게 가시면 빨라. 3B 플러스 4가 이걸 4로 나눌 거잖아. 여기 4배한 거랑 같아. 28이야. 이렇게 하면 빨라요.
알겠어요? 원래는 4 해놓고 마이너스 9 플러스 A 가셔야겠지? 그 다음에 3B 플러스 4 가야겠죠? 얘가 2분의 3이라는 것은 위에 게 6이 돼야겠지. 그래서 A는 15. 자, 요게 7이라는 것은 위에 게 28이 돼야겠지. 그래서 얘가 24고 B는 8. 돼? 지금 보니까 우리 반 계산들이 다 좀 괜찮으니까 제 계산 조금 빨리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제 쉬는 시간입니다. 쉬고 오셔서 무게중심 배울게요. 자, 55분이니까 5시 10분까지 쉽시다. 자, 요래 삼각형이 있는데 삼각형의 세 꼭지점에 이렇게 좌표값들이 주어졌어. 근데 너네 이제 무게중심의 정의 기억나니? 이 정의들은 잘 기억 못하더라. 이 꼭지점에서 대변의 중점까지 여러분 이렇게 내린 선을 중선이라고 해요. 중선. 넓이를 분할하는 성질이 있어. 그럼 삼각형에서 중선은 총 3개 그릴 수 있거든. 근데 이 중선이 한 점에 저렇게 만나. 아시겠어요? 이런 거 이제 무게중심이라고 하고 보통 G라고 많이 쓰죠. 이렇게 정의는 여러분들이 좀 까먹으시는데 이건 안 까먹더라. 시연아 목이 바쁘냐? 잘 봐요. 몇 대 몇? 이건 안 까먹더라. 신기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G는 AM의 2대 1 내분점이야. 제가 A점 좌표하고 M점 좌표 써놓고 이제 G좌표 한번 구해볼 거야. 자, 갑시다. A점은 x1, y1이고 M점은 M점은 BC의 중점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x2, x3를 평균 내고 여기 있는 y2, y3를 평균 내시면 M점 좌표가 나와요. 자, 이제 내분 해볼게. 2랑 1을 일단 더해야겠지. 그 다음에 x 좌표는 x 좌표끼리 크로스. 자, 2랑 얘랑 곱하면 분모 2가 사라질 거야. 그 다음에 1이랑 x1이랑 곱하면 그냥 x1일 거예요. 그죠? 자, 2랑 얘랑 곱하면 분모 2가 사라질 거야. 그 다음에 1이랑 y1이랑 곱하면 그냥 y1일 거야. 어머나 놀라워라. 점 3개를 평균 내면 무게중심 좌표가 나와. 됐죠? 여기 있어요. 니들은 그 책 오른쪽에 있는 거에다 네모 치는 게 낫겠다, 그지? 너무 신기하지 않니, 얘들아? 너무 신기하지 않아? 삼각형을 좌표평면에 탁 올리면 무게중심이 3점의 평균이야. 이 데카르트가 엄청난 걸 발명했어. 대단하시죠? 데카르트 형님? 데카르트 아세요? 철학자라고 많이 알고 있지 않아요? 데카르트 아저씨가 여간에 이렇게 누워있다가 파리가 돌아다니는 걸 보고 좌표 평면을 만들었거든. 지워도 되니? 으이야. 자, 그래서 뭐 밑에 거 문제들은 좀 풀어보시면 될 거고 24번만 하나 해볼까? 24번? 내가 쓱 할게요. 자, ABC 평균 내면 G란 얘기니까
19에 b 더하시고 3으로 나눈 거.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 a까지 해서 3으로 나눈 거. 이게 이제 무게중심 좌표란 얘기지. 그러면 3분의 19 마이너스 3분의 19 플러스 b가 6이 되려면 위에가 18이어야 되니까 b는 마이너스 1. 3분의 a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3이 되려면 위에가 마이너스 9여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8 이렇게 가시면 돼요. 됐죠? 하나도 안 어렵고. 자, 넘깁시다. 자, 16쪽 중점의 사각형에서의 활용 볼게요. 자, 조금 필기하실 게 있는데요. 너네 이제 다각형이라는 말 아시죠? 다각형. 다각형 중에서 변 개수가 제일 적은 다각형이 몇 각형이에요? 삼각형이야. 삼각형은 대각선을 그릴 수가 없어. 그쵸? 대각선이 그려지는 최초의 다각형이 사각형이거든. 그쵸? 그 사각형의 종류별로 대각선 성질들이 되게 중요해. 그래서 여기 2번에 일단 별표 좀 치시고요. 수직 2등분이랑 2등분에다가 밑줄 좀 그어놓고, 나머지 사각형들 대각선 성질도 여기다 정리하고 갑시다. 자, 먼저 직사각형은요. 두 대각선의 길이도 같고, 서로를 2등분해요. 그 다음 정사각형은 마름모의 대각선 성질과 직사각형의 대각선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어서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고 서로를 수직이 등분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쓰셔야 되는데, 자, 등변 사다리꼴이 있어요. 등변 사다리꼴은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 그래서 약간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때 어떤 거에 초점을 맞춰서 좀 공부하셨을 거냐면은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은 등변, 직사각형, 정사각형 이렇게 공부했었거든. 뭐 기억 안 나도 돼. 아? 길이가 같고 서로를 2등분. 길이가 같고 서로를 2등분. 인시험 필기 열심히 하니까 이상한데? 적응이 안 되네? 지금까지 본 것 중에 필기 제일 열심히 해. 시안이, 쟤 너무 쉬운 걸 틀렸어. 열림방정식을 틀려왔어. 그거 하나 맞췄으면 1인데. 어려운 거 다 맞춰놓고. 뭐가 이상해. 이걸 못 풀면 어떡해. 아니 했는데 그래서 해가지고 대입해서 푸는데 답을 못 내왔어. 그래서 사각형의 꼭지점 하나를 찾는 데 있잖아. 이 대각선 성질을 이용하면은 꼭지점이 되게 잘 나와. 27번 같은 거 한번 봅시다. 이제 평행사변형의 네 꼭지점이라고 지금 주어진 걸 거예요. 문제 위에 좀 읽어보시면 A, B, C, D가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잡혀 있겠지. 점들 좌표가 마이너스 1,4, 그 다음에 5,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6,3, D가 A, B 이렇게 잡혀 있고,
뭐 평행 성질을 이용해가지고 막 기울기를 비교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평행사변형은 대변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뭔가 이 변 길이를 구해서 비교해 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먼저 쓰시는 건 대각선이에요. 대각선. 자, 봐봐. BD랑 AC를 딱 그려주면 얘네들이 서로를 이등분한다고 지금 배웠단 말이에요. 맞죠? 해석은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AC의 중점과 BD의 중점이 일치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야. 자, 먼저 AC의 중점 한번 가보자. 자, 마이너스 1이랑 6이랑 더해서 평균. 그 다음에 4랑 3이랑 더해서 평균. 자, 그 다음 BD의 중점 한번 가봅시다. 여기는 A랑 5랑 더해서 평균. 그 다음 여기는 B랑 마이너스 4랑 더해서 평균. 자, 그럼 2분의 A 플러스 5가 2분의 5란 얘기니까 A는 0이고, 2분의 B 마이너스 4가 2분의 7, 즉 B 마이너스 4가 7이 돼야 되는 거니까 B는 11이고. 자, 여기까지 푸시고 그림까지 확인하시는 거야. 자, A점이 마이너스 1,4, 그 다음 B점이 5,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C점이 6,3, 그 다음에 D점이 아까 우리가 구한 게 0, 11. 자, 그럼 이런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진다라는 얘기죠. 되겠어요? 문제를 단순화하실 때는 이렇게 접근하시는데 이제 최종적으로 확인까지. 좋습니다. 자, 이제 넘기시면은 17쪽부터 기본 핵심 유형이 시작되는데요. 나머지 문제들은 좀 풀어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같이 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자, 19쪽의 유형 9번, 17번으로 제가 할 겁니다. 자, 이제 이론 노트를 다 꺼내요. 자기가 이론 노트로 쓸 노트 하나 준비해오라 그랬지. 오늘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딴 데다가 잘 적어 가셔서 노트에다가 정리해 놓으세요. 대부분 이제 여러분들 중등도형에서 탄생했던 공식들을 좀 적게 될 거야. 이론 노트는 애들아 얇아도 돼. 와, 제가 드리는 띠들을 이제 하나씩 모으시는 거예요. 자,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이에요. 각의 이등분선은 성질을 이제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각 변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자, 설명 한번 해볼게. 여기 AOB 각도가 있어. 근데 이 각 O를 2등분하는 선을 하나 그려요. 그리고 이 2등분선 위에 점 하나를 딱 잡으면 각 변에 이르는 거리, 즉 수선의 길이가 같아. 굉장히 당연한데 이걸 알고 계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성질을 외우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모르면 도형 문제를 풀 때 보조선이 안 그려져요. 아시겠어? 뭐 둘이 같은 이유는 얘네들이 RH A 합동이라서 그런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제가 이렇게 나오잖아. 이건 안 그래도 돼.
뭔가 이등분선이 하나 탁 있고 여기 이등분선 위에 점이 이렇게 잡혀 있어. 성질을 아는 애들은 D에서 AC에다가 수선, D에서 AB에다가 수선을 내려서 뭔가 이 수선의 길이를 이용한다고. 아시겠어? 이 성질들을 알아야 보조선들이 그려지는 거야. 이게 이제 첫 번째. 자, 두 번째 성질은 비율 관계를 아셔야 돼요. 자, 삼각형 ABC가 있는데 각 A의 이등분선과 변 BC의 교점을 제가 D라고 쓸게요. 그 다음 펜 하나가 필요합니다. 삼색 볼펜을 하나 다 꺼내셔가지고. 자, B마을에서 C마을까지 가는 건데요. 이렇게 산길을 통해서 가는 길이의 비율하고 다음 평지를 이용해서 C마을에 가는 이 길이의 비율이 같아. 한 고2, 고3들부터는 제가 이제 도형을 증명은 잘 안 하지만 여러분들 아직 베이비니까 한번 증명을 해보면 증명은 뭐 안 쓰셔도 됩니다. 그냥 너무 다짜고짜 외우라고 하면 반감이 드실 수 있으니까 제가 살짝 증명할게요. 자, BA의 연장선과 이 점 C에서 AD와 평행한 선분을 그려가지고 교점을 E라고 하면 여기 있는 각 동그라미는 얘랑 엇각이고요. 여기 있는 각 동그라미는 이쪽이랑 동위각이야.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이 하나 만들어져요. 그렇죠? 그리고 삼각형을 이렇게 보시면 이게 또 삼각형 내부에 평행선이 하나 그려져 있는 그림이 되거든. 그래서 옆변끼리 BA 대 AE는 BD 대 DC가 돼요. 근데 지금 AE 선분이 누구랑 길이가 같다고? AC. 미안해. AC. 그래서 되는 거야. 이걸 이용해서 이제 17번 문제가 나와. 이거는 이제 따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봐봐. 이 점 D가 되게 내분점처럼 생기지 않았어? 그쵸?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자, 봅시다. 자, BD 대 CD를 구하라고 했거든.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 AB 길이랑 AC 길이를 구해 볼 거야. 물론 여러분 이 공식을 쓰셔도 되겠죠. 우리 오늘 처음 배운 공식. 그쵸? 근데 저는 이제 그림이 좀 잘 밝혀져 있으면 그냥 직각삼각형을 좀 이용하는 편입니다. 이 A점과 B점을 이용해서 직각삼각형을 하나 그려주면 X값이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2까지이기 때문에 길이가 2고 X값이 Y값이 3부터 마이너스 1까지 있기 때문에 여기 길이가 4야. 그래서 그냥 루트 4 플러스 16으로 길이를 구해 주실 수가 있어. AC도 마찬가지야. 이 두 점을 이용해서 직각삼각형 하나 그린 다음에 여기 X값이 마이너스 2, 여기 X값이 0이니까 길이가 2고요. 여기 Y값이 2, Y값이 3이니까 이쪽 길이가 1이어서 4 플러스 1로 그냥 길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돼요? 돼요? 그럼 정보 찾았으니까 여기 쓱 지우고 여기에 2루트5랑 제가 루트 5라고 딱 써보면 B마을에서 C마을까지 가는 산길이 완성이 됐지. 몇 대 몇? 2대 1. 그럼 여기도 2대 1인 것이. 그럼 점 D라는 것은 BC의 2대 1 내분점이 되겠네요. 갑시다.
자, 점 BC의 2대1 내분점이잖아. 나는 이 공식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점 쓰고 B까지 써놓고 합니다. 갑시다. 3분의 X좌표는 X좌표끼리 크로스 2 곱하기 0 더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4. 자, 그 다음에 Y좌표는 Y좌표끼리 2 곱하기 2 4 1 곱하기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1이죠. 자, 이렇게 D좌표를 찾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굉장히 유명한 유형이고 아주 빈출 문제야. 됐죠? 약간 중등도형 성질로 싹 섞어가지고 내기 아주 좋죠. 자, 그래서 여러분 19쪽까지는 숙제고 20, 21, 그 다음에 저쪽은 이제 숙제가 아니야. 숙제를 좀 많이 줄여드릴 거야, 이번엔. 공부하는 게 너무 헤비하다는 그 평이 있어서요. 제가 좀 효율적으로 숙제를 내드릴 겁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19쪽까지는 숙제가 되는 거고, 마플 펴세요. 자, 마플 펴서 숙제 체크합니다. 자, 번호 불러드릴게요. 체크하세요. 빨리 펴. 자, 1번, 2번. 시연아. 그 다음 6번, 8번. 10번, 11번. 15번, 16번, 21번, 30번, 그 다음 38, 39, 그 다음 43, 44, 45, 그 다음에 50, 51, 52, 그 다음에 63, 95. 63, 95. 시연아? 다 했어? 그 다음에 앞으로 살짝 오셔서 72, 79. 83, 87. 89, 92. 이렇게 이제 1회 독할 때 숙제를 골라드릴 거야. 아시겠어요? 자, 방학 때 우리가 7, 8월에 공통수학 2를 하고 나서, 공통수학 2를 하고 나면, 이제 계약했을 때 공통수학 2가 내용이 연결이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 수준이 상승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저번 학기 때 보니까 방학 때 라이트센하고 우리가 이제 학기 중에 마플 시너지를 했는데 이 라이트센에서 마플 시너지까지 연결이 다들 잘 안 되시더라고. 무슨 말인지 알죠? 옳은 실력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연결이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 원인을 좀 파악을 해보니까 마플 시너지 숙제를 내드리면 니들이 예전에 배웠던 라이트센을 복습하고 숙제를 해야 되는데 숙제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걸 빨리 끝내야 된다라는 압박감 때문에 복습을 안 하고 숙제들을 하셨었어요. 그치? 얘들아, 이 공부라는 건 기본적으로 과거에 배웠던 걸 현재 배우는 거랑 자꾸 연결시키는 작업이거든? 알겠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면 우리가 1회 독을 하고 2회 독할 때 다른 문제들이 교재로 나갈 거잖아, 과제로. 그러면 니들이 싫어도 예전에 풀었던 문제를 볼 수밖에 없어. 그죠? 효율이 훨씬 좋을 거예요. 이렇게 할게요. 자, 몇 문제만 같이 봅시다.
자, 14번 보시죠. 니들 숙제 번호는 아니에요. 자, 우리 오늘 베이직 센에서 X축 위의 점, Y축 위의 점은 답어치. 내가 어디다 비추기 올 것 같니? 그렇죠. 밑줄 빡 치셨으면, 자, 잘 들으세요. 잘 봐. 내가 알고 있는 함수 위의 점은 이변소로 잡으시는 게 아니야. 자, 쓰세요. 이렇게 잡는 거예요. 알겠어요? X좌표를 A로 잡으면 Y좌표 값은 함수에 대입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AP는 BP라 그랬으니까 AP는 BP를 한번 써볼게. 자, AP면 A-2제곱 마이너스 A-4제곱. 자, BP면 A-5제곱에 마이너스 A 빼기 1제곱. 자, 제곱을 하실 때 문자에 마이너스가 달려 있으면 이 밑의 부호를 바꿔서 제곱하시는 걸 제가 추천드려요. 이유는 뭐냐? 제곱의 성질 때문이야. 제곱은 양수를 제곱하든 음수를 제곱하든 값이 같죠? 그래서 부호를 바꿔서 제곱해도 됩니다. 자, 양변을 제곱하면서 루트를 지워버릴게. 자, 마이너스 4a에 8a. 자, 4에다가 16 상수항이죠. 자, 마이너스 10a에 2a. 그 다음에 25에 1이죠. 자, 2a제곱, 2a제곱 지워지고, 마이너스 8a 넘어오면 12a. 20이 넘어가면 6. 이렇게 해서 a 값이 2분의 1이 나옵니다. 그러면 점 P의 좌표가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문제에서 OP의 길이를 물어봤으니까 오점을 딱 써놓고, 그죠? 루트 2분의 1 빼기 0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빼기 0제곱 뭘 하시면 되는데, 자, 이런 것도 좀 보여드리고 싶어. 2분의 1,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X좌표와 Y좌표의 절대값이 같은 점이거든요. 그쵸? 그럼 OP라는 것은 이 X축의 양의 방향과 45도 각도를 이룰 수밖에 없게 돼. 맞아요? 그러면 얘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 1대 루트 2의 비율을 사용하실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길이가 2분의 루트 2야. 됐죠? 좋아요. 그 다음에 19번 한번 보실까요? 잘 보세요. 이론 노트에 써야 되는 거 하나 더 생겼네. 자, 세 가지 방법으로 보여드릴 거야. 첫 번째는 우리 귀여웠던 시절 중학교 1학년 때 하던 방법이에요. 니도 얼마 전에 중1이었죠? 그러니까 3년 전이잖아. 난 20년 전이야. 20년이 뭐야? 더 되겠는데? 하여튼. 자, A점이 마이너스 1,1이야. 그 다음 B점이 1,3이에요. 좀 크게 그려줄 걸 그랬다. 근데 C가 5, 마이너스 1이야.
이 삼각형의 세 변 중에서 하나만 축에 평행하면 좀 쉽게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지금 평행한 변이 하나도 없어. 그죠? 이거 이제 넓이 어떻게 구하시는 거냐면 어릴 때 했었어요. 가장 위의 점에서 이제 y축의 수직인, 가장 왼쪽 점에서 x축의 수직인, 가장 오른쪽 점에서 x축의 수직인, 가장 아래 점에서 y축의 수직인, 이제 이런 선들을 그리셔가지고 전체 사각형 넓이에서 삼각형 넓이를 3개 빼는 겁니다. 자, 마이너스 1부터 5까지니까 6이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니까 여기가 4고요. 자, 여기는 1부터 5까지니까 여기가 4고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여기가 2고, 그 다음에 3부터 1까지니까 여기가 2야. 그럼 여기도 2가 되겠지. 자, 전체 넓이는 6, 4, 24고요. 자, 삼각형 하나씩 빼보자. 자, 6 곱하기 2고, 4 곱하기 4고요. 2 곱하기 2죠. 계산하시면 8. 자, 그 다음 솔루션 2야. 자, 기억나세요? 삼각형이 좌표로 표현되어 있을 때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 기억나시죠? 여러분, 이거는 뭐 거창한 게 아니야. 내가 특별해서 니들한테 알려주는 게 아니라 니들 동갑이면 다 알고 있는 공식이라서 아셔야 돼. 자, 삼각형 이름 순서대로 A, B, C니까 자, A의 X좌표와 Y좌표를 위, 아래, 그 다음 B의 X좌표, Y좌표를 위, 아래, 그 다음 C의 X좌표, Y좌표를 위, 아래, 그 다음에 첫 번째 점을 한 번 더 적어요. 자, 계산하는 방법은 이 밖에 있는 이제 막대기는 절대값 기호야. 자,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면서 곱하면서 더합니다. 빼기. 왼쪽 아래로 내려가면서 곱하면서 더해요. 자, 계산하시면 안쪽이 마이너스 16. 절대값 하면은 16이니까 답은 8이야. 알겠죠? 자, 솔루션 3이야. 지금 A좌표가 마이너스 1,1, 그 다음 B좌표가 1,3, 그 다음에 C좌표가 5, 마이너스 1인 상태거든. 여기서 인시현 씨? 오늘 딴짓 많이 하네? 여기 봐요. 원점이랑 가장 가까운 점이 있어요. 뭐 다른 점으로 해도 상관없는데 얘를 원점으로 땡깁니다. 무슨 얘기냐? 여기 있는 마이너스 1,1을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옮겨서 원점으로 만들어 버리는 얘기야. 오케이? 그럼 나머지 점들도 다 땡기시면 돼. X의 플러스 1하고 Y의 마이너스 1하는 거야. X의 플러스 1하고 Y의 마이너스 1하는 거야. 그러니까 삼각형을 전체적으로 한 칸 한 칸씩 땡겨버린다고 볼 수 있지. 그래도 삼각형의 종류는 변할까 변하지 않을까? 변하지 않겠죠. 넓이는 일정하겠지. 근데 점 하나가 원점이 돼버리면은 이 신발끈 공식이라고 불리는 이 공식을 깡패처럼 쓸 수 있어요. A, B, C, A. 자, 파티야, 파티. 0-4, 0. 빼기. 0, 12, 0. 이렇게. 되겠어요? 우리 요거 공식을 좀 정리하고 갑시다. 쓸 거 쓰시고. 자, 공식을 적어 드릴게요. 이론 노트에 쓰세요.
자, 이름 순서대로 x좌표, y좌표, x좌표, y좌표. 그 다음 첫 번째 점 한 번 더. 이게 지금 알파벳이 조금 그 잔인해서 그렇지 이걸 픽처로 외우시면 외우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면서 곱하는 거야. 그 다음 왼쪽 아래로 내려가면서 곱하는 거야. 뭔가 문제의 난이도는 올리지 않으면서 점 A, B, C 좌표를 딱 찾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그냥 괜히 삼각형 넓이를 구해라 이렇게 마지막 과정을 넣어 놓는 경우가 꽤 있어요. 문제의 난이도는 올리지 않으면서 시간만 걸리게. 오케이? 꽤 있어요. 증명은 여러분들이 이제 기하와 벡터 배우시면은 증명을 좀 할 수 있고요. 지금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아까 솔루션 1에서 그 큰 사각형에서 삼각형 여러 개 뺐던 거 있지. 그게 여기 녹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끝입니다, 여러분. 숙제 해오시고요. 아, 숙제하는 방식 좀 얘기합시다. 새로 오신 분도 있으니까. 자, 숙제를 열심히 해요. 아니야? 숙제를 열심히 하신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채점을 해요.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고쳐야죠. 그쵸? 고치시는데 고치면 바로바로 맞는 게 있고 아예 모르겠거나 두 번 틀리는 애들이 있을 거야. 세모랑 x를 만드시는 거야. 그 다음에 이 x들은 뭐 하면 돼요? 쌤 카톡으로 보내시면 돼요. 개인 카톡으로. 승은이 오늘 내가 연락해 줄게. 아니 그렇게 빨리 가면 뭐 되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 카톡으로 보내시면 제가 다음 시간에 풀 거잖아요. 그럼 풀이가 완료된 문제들은 이렇게 별로 만드시고 자기가 질문을 못했다 하면 X로 남겨놓으면 돼. 이건 내가 따로 불러서 해결해 줄 거야.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숙제가 줄어들잖아 얘들아. 너네는 1회차 숙제를 해올 거야. 그럼 내가 2회차 수업 때 무슨 짓을 할 거예요? 얘를 별로 만들어 주시고 드리고 2회차 숙제를 내주겠죠. 그럼 니들은 2회차 숙제를 열심히 할 거야.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요거 복습을 하셔야지. 그 다음에 3회차 수업 때 제가 이걸 별로 만들어 드리고 여러분들은 3회차 숙제를 하시겠죠? 그 다음에 뭐 하셔야 돼요? 이만큼 복습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공부라는 것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6일차가 됐는데 내가 한 주 수학 공부 시간을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공부를 못해. 그럼 이제 앞에서부터 자르는 거지. 알겠지? 이렇게 하시는 거야. 끝. 수고했습니다. 진짜 빨리 가보셔.